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7월 여러가지 중요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1차 관문이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에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는 별다른 충격 없이 잘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몇 가지 악재가 될 수 있는 일정들도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나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록 공개와 더불어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 새로운 분석 등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6월 정례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여부였습니다.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논의했다는 점 하나만 놓고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추측성 전망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주목받았던 것은 당시 어느 정도 수위로 논의됐는지를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에는 큰 충격파를 안길 정도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테이퍼링 추진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3시에 공개된 FOMC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은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예상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은 테이퍼링 추진에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시장이 정책 변화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중요한 정책 전환을 위해 설정해 놓은 연준의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은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전진했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정책 궤도와 자산 매입 구성 조정 계획 논의를 시작하기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산 매입 축소 발표에 상당 시간 앞서 시장에 연준의 의도를 전달하겠다, 이런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테이퍼링을 실시하더라도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준 뒤에 단행을 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준도 테이퍼링 단행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진행됐던 내용들이 시장에 충격파를 안길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보니 다행히 시장에는 별다른 충격 없이 지나간 모습입니다. 이제 7월에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굵직한 일정은 일단 2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3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조기 테이퍼링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부분이 확인된 만큼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는 몇 달째 계속 상승해온 만큼 중요한 점은 고용지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더 직접적으로 주는 요인은 소비자 물가지수라기보다 8월 초에 나올 고용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난 폭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7월 13일이 비트코인이 대폭락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으로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후에 중요한 일정은 18일로 예정된 그레이스케일의 대규모 락업 해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이 이슈를 놓고는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 저가 매수세가 붙어서 오히려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산하의 분석기관 크라켄 인텔리전스가 GBTC 락업 해제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크라켄 인텔리전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7월 4만 BTC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 주식이 락업 해제되며 유통시장으로 유입이 되지만 시장 구조상 GBTC 락업 해제가
BTC 현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4만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 34,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3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앞서 JP모건은 GBTC 락업 해제는 GBTC 가격과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크라켄은 GBTC 신주가 2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도 최근 투자자들 대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급하게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락업이 풀려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기다렸다는 것처럼 내다 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현재 새롭게 나온 뉴스들만 놓고 보면 7월에 비트코인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됐던 이슈들이 예상만큼 큰 타격을 시장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호재와 악재를 짐작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가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SEC가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무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바라보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아직 미국의 경우 규제의 방향성 자체가 다소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일련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티모시 마사드 역시 인터뷰 말미에서 다만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가까운 미래에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처럼 한두 달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로자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호세 루이스 라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 국회의원은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뒤 외환을 통해 현지 법정 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 방향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자리한 선진국들보다는 이미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혁신 결과물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새로 찍거나 3만 달러 아래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3만 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강한 반등을 위한 힘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지 아니면 데드캣의 과정이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놓고 다가올 상승장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시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절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어떤 정보가 됐든 크로스 체크는 기본이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